이걸 정치적으로 가기에 조금 뭔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무리수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견을 갖다가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네, 향후 20년 네, 동안 네. 20배 오르는 3가지 종목을 제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보세요.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네.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을 앞으로 좀 책임질 3대 산업으로 뽑은 반도체, 네.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그렇죠. 이거는 지금 계획이 다 서 있는 거고요. 제가 AI 데이터 센터 되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이버가 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그냥 다 같이 오겠죠. 그죠? 반도체는요, 지금 반도체를 다시 따라가기 위해서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격차는 따라올 수는 있는데 기술실이 많이 된 상태이긴 해요. 그렇지만 인지도라는 게 중요하고요. 문화 이미지 그리고 문화의 수출로 인해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한국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일본이 예전에는 굉장히 신뢰가 높았죠. 의학도 그렇고 뭐 모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일본 거 많이 선호했었잖아요. 뭐 상품이 좀 완벽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제는 좋다.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쵸. 사실은 네, 통용되는 말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국제는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제가 좋다. 그리고 유행을 선도한다. 문화를 주도한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문화를 지배해야지만 사실은 언어와 문화를 지배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권 나라가 지배하게 된 이유가 영어가 이제 통용이 많이 되잖아요. 공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어 지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문화 지배입니다. 그래서 식성을 잡게 되면 전 세계 식성을 잡게 되면 전 세계 지배하겠네요. 그러면 음식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감성을 갖다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성이 지배당하면은 문화가 전파가 되고요. 문화 흡수에 의해서 중심국으로 떠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엔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과 영국 유학 가는 거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무조건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약간의 분산으로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치안 잘 돼 있는 부분과 정리정돈과 청결한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씻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생이 깔끔하면서도 청결한 곳이라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래도 피해를 많이 안 입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인지도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인이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가 3대장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화 전파입니다. 사실은. 메인은 문화 전파로 인한 세계인의 감성 자극, 정신적 지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한국한 건가요? 그렇죠. 한국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특성화 시키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가든 김치를 꼭 만들어 먹고요.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게 30년 됐다고 보면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쌓았던 게 이제 걷어지고 그쵸.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훨씬 커지죠.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지만 문화 지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 세계 지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선생님이 삼성전자 5만 원 하던 시절부터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네. 사실 지금이야 데이터 센터라는 게 중요성이 알려졌는데 네. 아무도 말하기 전부터 그쵸. 전력과 뭐 변압기 등등에 그쵸. 합쳐서 데이터 센터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그쵸. 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쵸. 일단 피지컬 AI도 앞으로 좀 상용화가 된다는 건가요? 상호가 아예 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집중도가 AI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보다 덜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거를 피지컬 AI를 문화 전파용으로 쓴다면 필살기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부의 3대 프로젝트고요. 이
권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많은 관심을 두는데요. 반도체는 호남 지역에,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충청 지역에, 네. 그리고 피지컬 AI는 영남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전 지역적으로 나눠서 고루 발전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반도체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반도체 기지를 호남에 두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게 따지면요, 호남이 발전이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전라도가 발전이 인구 소멸 지역 뽑으면은요, 호남이 제일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인구 분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반도체 호황으로 갖다가 끌어준다면은 지역에서 지역 경제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그래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 인구 소멸 지역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산업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구 이동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죽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 기지화, 전 세계 기지화한다 생각하고 실용 외교로 가셔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가기에 조금 뭔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무리수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견을 갖다가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팩트로 따지자면, 자,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데만 발전을 하면 좋겠지만, 서울이 가밀된 이후에 그 교통체증으로 인해 마이너스 비용이 크고요. 여러 가지 마이너스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분산정책을 피는 거고요. 만약에 남북공동체가 만약 공동체가 됐을 경우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지만 외국인 유치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무조건 정치적 호도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20년, 40년을 내다본다면은 이거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협박할 거라고 제가 말씀 이미 드렸는데요. 그럼 어디로 옮길 건가요? 영남에 다 몰빵을 할 건가요? 그 인구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고 유엔이 들어오고 그리고 금융 허브가 된다면은 외국인이 집약도가 커질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24시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으면 돈을 활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에만 발전시키고 한쪽은 그냥 시골로 놔두실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께서 기존부터 네. 반도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예언을 해주셨기 네네. 때문에 선생님 말에 더욱 신뢰성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인력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반도체는 수량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지역이 그 모든 거의 조건에 좀 충족을 할까요? 아마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려고 해서 아마 선정을 했을 것으로 봐요. 이걸 무작정 무식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용을 갖다 감당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발전에는요,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시에 가성비 있게 투자하는 거에 아마 집중해서 아마 분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 발전되는 게 없는 거에 비해서 용수의 관리나 농업을 지금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모든 걸 하진 않잖아요. 그럼 스마트팜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팜이 앞으로 주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팜이 만약에 농사 쪽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 좀 클러스터가 발견이 된다면 농사가 더 활성화되죠. 앞으로 식량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연계해서 봐야지 이걸 한 팩트만 보고서 지역을 편파적으로 그러면은 경북하고 경남은 그만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집약돼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정치적과 상관없이 선생님이 말했던 수량이나 여러 가지 전력적인 문제로 제대로 채택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방 분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노령화된 게 호남이에요. 지금 호남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있고 지금 애기 안 낳는 도시예요. 그럼 젊은 인력이 가야지만 지금 아이를 낳든 아니면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어떻게든 인구 분산을 시켜야 기회의 균등이 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정치일과 갖다 붙입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자, 그리고 반도체 지금 호황이어서 SK에 지원하는 그런 입사 지원하거나 이직하시려고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호황 안 왔으면은 반도체 회사 가지도 않을 거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반도체 가겠대요. 그러면은 반도체에만 다 몰렸어요. 근데 반도체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요. 지금 서로 유치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시설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저렴한 곳으로 가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의 가성비를 따져야지 이거는 인프라나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미래 산업에도 연관된 곳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검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논란이 없으려면요 전체 공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정 운영도 전체 운영을 갖다가 공지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논란이 잠재우려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 발전 효과가 있는 데서 공지를 그 국정 운영할 때 그거를 갖다가 오픈 공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개 발표한다면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방적으로 우기시던 분들이 아마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단 실제 세 가지 산업 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대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코스피 관련해서 자꾸 부정적인 여론 갖다가 호도하는 것 갖다가 제가 조금 불만을 표출 많이 했는데요. 아니 자국민 아닌가요? 다 무슨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커져서 돈을 벌게끔 하는 것이 맞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전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면서 지금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으로 올리면 본인들의 국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외국 나갔을 때 대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깎아먹지 말고 실용외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처음 예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 피지컬 AI까지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앞으로 향후 20배 오를 종목으로 3대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관련돼 있는 걸 여쭤봤고요. 네. 그러면 사실 만보기 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우리 네. 만보기 분들은 네. 이미 눈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대 프로젝트가 발전이 되면 네. 수혜 보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혜 보는 종목이 글쎄 지금 뭐 발표를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관련된 게 전기 지금 보시면 피지컬 AI죠. AI 데이터 센터죠. 반도체죠. 뭐예요? 전기예요. 삼성전기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있고요. 전기 관련 그리고 변압기 관련 그리고 5G, 6G 관련해서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가져와 봤고요. 네. 선생님 신점 0점을 통해서 나오신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